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가용자금이 네. 2억 중반 정도 있는데, 네. 재개발 추진 지역 중 요즘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진행하려는 곳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면, 도시복합 개발 사업이 네. 이제 모아타운보다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랑, 그리고 제가 가진 가용자금 2억 중반으로 네. 갭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가치 높은 곳이 어디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느 특정 지역을 보신 거는 아니고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 모아타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원론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억 중반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또 투자 가치가 높은 곳 어디가 있을지 저 이동주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안전이 그냥 아직은 초기 단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2억 중반으로 어디가 투자하면 좋냐? 그거는 지역은 내가 상급지, 중급지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어딘가를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일단 궁금하신 건지 모아타운과 도심 복합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도심 복합은 정부 주도예요. 정부 주도인데 이거를 민간 사업화 시킨 거예요. 민간 사업화 시키면서 굉장히 좀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방향성은 조금 다르고 얘는 그러니까 규모를 만약에 놓고 본다면 얘는 조금 크게 지으세요고 모아타운은 잘게 쪼개서 얘를 합해서 좀 하세요. 이런 개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도심복합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2월 달에 하위 법령이 이제 마련이 돼서 그러거든요. 사실 도심복합이 뭐냐면 우리 혹시 3080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정부에서 했던 3080 도심복합개발을 민간화시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두 가지예요. 자, 성장 거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거 중심입니다. 해서 성장 중심형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 성장 중심 거의 어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업지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거 중심이 현재 그 저층 주거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모아타운은 조건이 특별한 주민들이 재개발할 거야 하면 해줘요. 근데 도심복합은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이 성장은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결절점. 그래서 제가 상업지라고 한 거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주거는 뭐냐면 역세권의 500m예요. 역 500m. 그러면 역을 끼고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서울시에는요. 서울시에 지금 지하철역이요. 중복된 거. 예를 들면 우리 어디 볼까요? 여기 보면 효창공원암역 보면은 노선이 지금 몇 개가 중복돼요. 3개가 중복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3개로 쳤을 때 서울에는 지금 이 역이요. 한 380곳이 넘어요. 지하철역이. 그럼 이 곳 중에 380곳이 넘는 역 중에 역세권이면서 주거 복합 저층 주거지로서 주거 중심형으로 도심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다 찾을까요? 다 못 찾잖아요. 다 못 찾으니까 그 중에서 관심 있는 핵심 지역 중에서 결절지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지역이 일단 되게 많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것이고 용산에서 마포 쪽 굉장히 많을 것이고 성동에서 이 광진구 쪽까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렇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세미나를 와서 강의를 좀 들으셔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틀로 도심복합과 모아타운 이렇게 좀 달라지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민간화 사업시키면서 중점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것, 또 서울시에서도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서울 내에 재개발 시장이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딱 유념을 하신 다음에 시장에 접근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을 하는 저도 복잡해요. 어렵네요. 도심 개발 복합 사업과 모아타운의 그런 또 차이점, 비교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역이 많으니까 네. 어쨌건 제가 여기 다 세봤거든요. 다 세봤더니 궁금했거든요, 그게. 네, 거의 지금 아마 380개? 더 늘어났을 거예요. 제가 와. 재작년까지 개수 더 셌으니까 늘어났겠네요, 지금 지금은. 아마 좀 추가적으로 개통된 게 있어서 한 400곳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우리 시청자님 방금 전에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도심 복합은 네. 역과의 역 승강장이 500m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구역의 2분의 1 이상이. 네. 그렇다면 뻔하잖아요. 자, 여기인데 저층 주거지야. 그런데 아파트가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이 되는 곳이죠. 네. 그럼 서울 시내 곳곳에 많거든요, 굉장히. 심지어 상급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지들도 많아요. 강남 3구라든가 용산 또는 뭐 광동이라든가 동작. 네. 막 이슈 있는 지역들 많잖아요. 네. 양천도 가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정책적으로 어디를 밀고 있느냐, 어떤 사업을 밀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방향을 잡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궁금증이 있으셨다면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544-85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은평구 6번동에 레미안 베라이즈를 한 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서요. 네, 네. 예, 그 송파구 오금역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에. 예, 그래서 이 계룡역 근처에 재개발 아파트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상하 아파트랑 우창 아파트 이런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창. 네. 네, 네. 어디가 더 나을런지. 예,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네. 이동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녹본에서 오금 쪽으로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멀리 오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송파 쪽에 아파트 2개는 보셨는데 어디가 괜찮을런지 저희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재개발한 새 아파트에서 갑자기 슝 와서 오래된 아파트 거주는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새 아파트에서 헌 아파트 오셔야 되는데 가야죠. 아니 왜냐면 굉장히 지금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아니 녹번역 인근과 네. 송파의 계룡과 오금역하고 지역 가치가 어때요? 네, 그렇죠. 지역 가치가 완전 다르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단지 내가 새 아파트 살다가 나 헌 아파트 어떻게 가지? 요 걱정은 조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불편함 참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그래요? 새 아파트니까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예, 올랐고 얘는 헌 아파트니까 덜 올랐잖아요. 오르긴 했어도 덜 올랐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 다행히 헌 아파트들이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재건축 이슈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계룡역 쪽에서 우창 아파트를 보신 게 얘가 지금 제일 늦게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아직 정부격 지정이 안 됐으니까. 네. 요것 때문에 지금 좀 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오금역이랑 같이 보셨어. 네. 예. 저는 저 같으면 네.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네. 오금역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은 우리 부동산 앞에도 입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입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분명해요. 두 곳 다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디에 입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냐. 자, 두 곳 모두 지금 개발이라는 이슈를 안고 있어요. 네. 자, 계룡역 일대도 개발, 오금역 일대도 개발. 둘 다 개발을 해요. 그러면 네. 개발을 해서 전부 다 얘가 신축으로 바뀔 거잖아요. 네. 신축으로 바뀌었을 때 입지의 효과가 어디가 더 클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미세한 작은 차이가 만들 거예요. 어떤 작은 차이냐면, 자, 계룡역은 지금 5호선 하나죠. 네. 근데 오금역은 가면 일단 더블 역세권이죠. 네. 그리고 자, 신축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가 단지들이 몰려 있으면서 주거 환경이 좋으면서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돼요? 학교나 네. 학원가가 따라와야죠. 아. 여기 바로 옆에가 방이동 학원가예요. 아. 그리고 이 일대는 저쪽으로 가면 올림픽 패밀리도 있고 바로 이 학원가 건너가면 올림픽 선수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얘도 나중에 재건축하겠죠. 그럼 얘가 계룡역과 가까워요? 오금동이랑 가까워요? 오금. 자, 입지적 가치가 오금이 훨씬 더 높죠. 네.
동일 지역이어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룡이 선도하겠어요? 오금이 선도하겠어요? 두 개를 만약에 두 개만 놓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오금이 선도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지금은 구축이잖아요. 지금은. 그죠? 네. 지금 구축도 물론 가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금은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신축이 됐을 때는 이런 입지적 가치가 확 반영되면서 더 차이가 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다. 우창도 좋지만 네. 내가 조금 더 돈을 보탤 수 있다면 난 당연히 네. 오금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근데 저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예. 저기 송파 한양 1, 2차는 어떤가요? 그 당연히 괜찮죠. 오금도 바로 옆이잖아요. 좀 걷던데. 여기도 괜찮아요. 좋아요. 네네네. 네네. 어제 계룡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계룡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는 라인으로 지금 골라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저희 빠르게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재개발 몬테크를 하게 되면 네, 주택을 어쨌든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 네. 최초 청약이 아니라서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또 어떤 분은 빌라를 사도 청약 제한이 없다고 하셔서요. 네. 여기 어떤 게 맞는 말인가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약의 큰 뜻을 품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저희 바로 이동주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좀 복잡하시네요. 그죠? 네. 이게 그 정책 혜택, 그러니까 제도적인 혜택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주택 공급 규칙. 네. 규칙이 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24년 12월에 개정이 돼가지고요. 조건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청약 시, 주택의 청약 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요 주택을 청약시 보유하고 있으면 요거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요래요. 네, 무주택.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비아파트는 뭐예요? 우리가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있죠? 네네. 이런 것만 해당돼요. 왜냐면 공시가격이 9억이면 실질 거래가는 거의 한 7억 한 중반 정도 돼요. 7억 중반. 네.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네. 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면 방세계 큰 다세대 주택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만약에 아파트까지 혜택을 주면 아파트 청약하는데 아파트 보유자를 무주택으로 간주해. 이건 조금 안 맞아. 그래서 아파트는 예전하고 똑같아요.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 1억 6천 이하.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는 요건 아파트. 요것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서울에서 이런 아파트 없죠. 네. 공시가격 1억 6억 이하 아파트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좀 재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요렇게 혜택, 무주택만 요 조건을 갖춘 거를 무주택 대신에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현재 보유 자금으로 서울에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구입해 놓으시면 지금 청약통장 갖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나 나중에 청약할 거야.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혜택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너무 좋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은 우리가 이래요. 자, 부동산에서 정책과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정책과 제도.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게 이 두 개를 간과해요. 이거를 잘 보면은요. 왜 제가 상담할 때 여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여기는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어디서 그런 걸 얻을까요? 제가 당연히 정책과 제도를 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네. 제가 또 학교에 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럼 네. 그것만 보더라도 최소한 몇 년 앞이 보이냐면 3년에서 5년 앞을 다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제도와 정책은 당장 내년 거를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3년 뒤, 5년 뒤, 길게는 10년 뒤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다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에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가 항상 맨날 이 말씀 강조하죠. 활용을 잘해라. 그러면 투자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방송에서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세미나 하니까 세미나 와서 좀 듣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아주 강력한 리액션을 보여주셨던 우리 시청자분의 얘기 함께 했습니다. 저희 오늘 많은 분들 만나봤고요. 지금 도움 말씀에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